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제 기획안이었습니다. 3개월간 밤을 새워 만든 프로젝트였죠. 브랜드 리뉴얼 전략, 타겟 분석, 마케팅 로드맵까지 제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3개월간 준비한 전략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진 씨,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기획안은 제가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지한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기획안입니다. 아니에요.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제 컴퓨터에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싸늘했죠. 이지한 디렉터, 지금 동료를 모함하는 겁니까? 부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 회의 후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클라우드도 백업도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했어. 전화기 너머 우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과 일은 별개야. 너도 알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그런 식으로 승진하려 했대. 남자 후배랑 그런 관계였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지한 디렉터님, 회사 분위기를 고려해서 자진 퇴사를 권고합니다. 제 8년 커리어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짐을 싸며 우진을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를 보던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잘 가, 지안아.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날 버린 건 너였지만 다시 태어나게 한 것도 결국 너야. 저는 그날 이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모두 끊었죠. SNS를 지웠고 집을 비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오기 위해서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서울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휴대폰도 바꿨어요. 새 번호, 새 이메일, 새로운 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첫 한 달은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법률, 회계, 심리학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밤에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1단계,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2단계, 그의 회사의 파트너로 접근하기. 3단계, 신뢰를 얻고 약점 파악하기. 4단계, 모든 걸 무너뜨리기.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두 번째 달부터는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안경을 벗고 렌즈를 꼈죠. 화장법도 완전히 바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지안이 아니야. 나는 한예린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세 번째 달 작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급여는 형편없었지만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된 이력서가 필요했어요. 일은 미친 듯이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프로젝트마다 결과를 냈습니다. 6개월 만에 팀장이 됐어요. 1년 후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준혁을 만났습니다. 회사 투자 미팅에서였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한혜린 이사님, 제안서 흥미롭네요. 준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려 하시죠?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복수인가요? 준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준혁은 제 조력자가 됐습니다. 밤마다 저는 우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승진했더군요. 부장이 됐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만든 프로젝트가 대박을 쳤거든요.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곧 그 미소가 사라질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예리한 눈빛, 자신감 있는 미소. 이지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시는 울지 않는다. 오직 복수만이 나를 숨쉬게 한다. 짐을 싸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예린으로서요. 출발 전날 밤 윤하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곧 돌아갈 거야. 우진 오빠, 아직 회사에 있어요.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복수? 완벽한 복수를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득히 멀리 보였습니다. 기다려, 정우진. 내가 돌아간다. 서울에 도착한 건 3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죠. 1년 전 제가 회사를 떠났던 그 계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예린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컨설팅 그룹의 전략이사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일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였죠. 첫 미팅 날 저는 회의실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힐끗 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한예린 이사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이 악수를 받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우진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를 1년 만에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기대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우진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린 이사님,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눈빛이 익숙해서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흔한 얼굴인가 봅니다. 제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표정엔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팅 후 복도에서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예린 이사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프로젝트 얘기도 할 겸. 좋죠. 우리는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제가 그와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자리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부장님은 이 회사에 오래 계셨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8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떤 프로젝트로 승진하셨어요?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한 거죠. 그의 말에 제 손가락이 컵을 3개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훌륭하시네요. 예린 이사님은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산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이요? 왜 서울로 오셨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모르는 척 해줄게. 내가 무너질 때까진. 제 속마음이었죠.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좋아요. 2단계 시작하죠. 네. 이제 그의 신뢰를 얻을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정우진, 이제 시작이야.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매 회의마다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고 우진의 아이디어에 적절히 동조했습니다. 그는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예린 이사님, 역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우진이 회의 후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했죠. 우진의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준혁이 해킹 전문가를 소개해줬거든요. 회사 서버에 접근해서 파일을 빼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진이 훔친 건 제 아이디어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료들의 기획안도 외부 자료도 무단으로 사용했더군요. 심지어 회계장부도 조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린 씨, 복수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이죠? 복수가 끝나도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가 중요하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제겐 같아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예린 이사님,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다음 주 임원 보고가 있는데 자료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집에서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훔친 자료였거든요. 이번엔 경쟁사 전략을 그대로 베낀 거였죠. 비밀은 오래 숨길수록 값비싸진다. 저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주말에 우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린 이사님, 저녁 식사 어떠세요? 프로젝트도 얘기할 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우진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예린 이사님은 연애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궁금해서요.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해서. 우진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럼 과거엔요? 연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별로요. 한 사람만 깊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배신한 사람이요.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죽고 싶을 만큼이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우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농담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죠. 집에 돌아와서 하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응. 이제 3단계야. 무서워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이기는 거야.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진의 비리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5월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우진과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일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린 이사님,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부장님도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 이사님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저에게 호감을 느끼다니. 1년 전 저를 버린 바로 그 남자가요. 부장님, 저희 동료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요. 이사님은 특별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특별한데요? 눈빛이요.
이사님 눈빛을 보면 뭔가 아픈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부장님도 아픈 분이신가요? 네. 과거에 큰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실수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되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죠.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아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요. 후회, 죄책감, 외로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라 믿었고 나는 그 믿음을 이용했다. 제 속마음이었죠. 부장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저도 부장님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부장님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과거도 비밀도.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우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미소였죠.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이 제게 고백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이제 그의 약점을 다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진의 후회 섞인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꺼냈어요. 원래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주 피웠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그는 내가 죽고 싶어 할 때 웃고 있었어. 다음 날부터 우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산책도 했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린 씨, 제가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이지안이라는 여자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배신했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 아이디어를 훔쳐서 제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소문도 퍼뜨렸고 연락도 끊었죠. 끔찍하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매일 괴로워요. 그럼 찾아가서 사과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그 사람 1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부장님,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예린 씨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우진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맞는 걸까요? 아니,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지연, 정신 차려. 그는 내 인생을 망친 놈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6월 초 하은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약속된 날이었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하은은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다 가져왔어요. 고마워, 하은아.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우진의 비리 증거가 가득했어요. 횡령 내역, 조작된 회계장부, 훔친 기획안 목록. 심지어 제게 누명을 씌운 조작 사진의 원본 파일까지 있었죠.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회사 서버에 아직 제 권한이 남아 있었어요. 몰래 빼냈죠.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 조심했어요. 근데 언니, 정말 이거 쓸 거예요? 당연하지. 우진 오빠 인생 끝나요. 그게 목적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복수하고 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정의.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을 만났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언론에 제보할까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우진이 먼저 무릎 꿇게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 정말 무섭네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원래 무서운 거예요.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였죠.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우진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팀이 6개월간 준비한 전략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 부장, 훌륭합니다. 임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발표 자료 중 30%가 경쟁사에서 훔친 거라는 걸. 리셉션 파티에서 우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린 씨 봤죠?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부장님. 저는 샴페인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임원 승진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다 예린 씨 덕분이에요. 옆에서 응원해줘서요.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프로젝트 정말 다 부장님이 만든 거예요? 제 질문에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러섰죠. 그날 밤 하은이 중요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우진 오빠 다음 주에 임원 면접 있대요. 이번에 승진 확정이래요. 알았어. 그 전에 끝낼게. 언니 조심해요. 응.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움직입니다. 드디어네요. 네. 이제 세상이 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회의실을 예약했어요. 우진과 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오전 10시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10분 후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부장님 횡령 내역이에요. 3년치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건 조작된 회계장부. 이건 훔친 기획안 목록이에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예린 씨, 이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진짜라는 거죠.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린 씨, 제발.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임원 승진이 코앞이에요. 우진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우리 사이잖아요. 저 예린 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장님, 사람을 이용만 하고 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1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지안한테도요. 순간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지안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신한 그 여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린 씨,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진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설마. 네. 저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한예린이 아니에요. 이지안이에요. 우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안이는 1년 전에 사라졌죠. 맞아요. 부산으로 갔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아, 한예린이라고 부르세요. 이지안은 당신이 죽였으니까요. 우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러는 거야? 왜긴요? 복수하려고요. 복수? 네.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당신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우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해줘. 뭐든 할게. 제발. 우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1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넌 그때 내 손을 놓았지. 이번엔 내가 널 밀어줄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내일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낼 거고요. 안 돼. 제발. 우진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당신은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진이 외쳤어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우는 거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죠.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우진 부장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 부장을 당장 불러들이시오. 30분 후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정 부장,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시오. 저, 사실이군요.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해고됐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죠. 횡령 혐의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회사 로비에서 우진이 짐을 싸서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우진이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녁에 하은이 전화했어요. 언니, 뉴스 봤어요? 응. 우진 오빠 기사 떴어요. 횡령, 표절 다 나왔어요. 그래.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축하합니다. 완벽한 복수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죠?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네요. 그런가 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과거는 끝났으니까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요? 제 마음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지안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다 내 잘못이었어. 너를 사랑했다는 말 거짓이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동시에 내 욕심이 너보다 컸어. 그게 내 죄야.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다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받는 이 벌 마땅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라. 우진.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우진의 재판이었죠. 증인으로 출석한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 이지안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우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 아이디어를 훔치고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우진의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경력도 명예도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며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지아나, 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행복해. 우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1년 반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살아볼까 해요. 진짜로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차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거예요.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저는 한예린도 이지안도 아닌 그냥 저로서 말이죠.